안녕하세요. 시니어 만세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갑자기 돈이 새는 순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60세가 되시면 생각하십니다. 이제 은퇴했으니까 계획대로만 쓰면 되겠지. 예금이 5천만 원 있으니까 10년은 버티겠지. 국민연금 받으니까 생활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60대가 되시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깁니다. 계획에 없던 돈이 계속 나갑니다. 예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예금이 벌써 이렇게 줄었어? 놀라시게 됩니다. 60대 초반에 5천만 원 있던 예금이 70세가 되면 얼마나 남을까요? 평균적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2천만 원 정도 남습니다. 심한 경우 완전히 바닥나십니다. 10년 동안 어디로 돈이 새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0대 이후 돈이 새는 곳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병원비입니다. 둘째, 경조사비입니다. 셋째, 자식 관련 지출입니다. 넷째, 집 수리비입니다.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예금을 갉아먹습니다. 평균적으로 연 600만 원 정도 새나갑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에이, 그렇게까지 나가나?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서울에 사시는 67세 남성분이십니다. 예금이 8천만 원 있으셨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가 안정적이겠지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67세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료비가 4천만 원 들었습니다. 예금이 4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년 후 암이 재발했습니다. 다시 치료비가 3천만 원 들었습니다. 예금이 1천만 원 남았습니다. 4년 만에 8천만 원이 1천만 원이 됐습니다. 병원비 하나 때문입니다. 박철수 씨는 대구에 사시는 68세 남성분이십니다. 노후 자금으로 1억 원을 모아두셨습니다. 이 정도면 여유롭게 살겠지 생각하셨습니다. 68세에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아빠, 결혼 자금 좀 도와주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년 후 딸이 결혼했습니다. 아빠, 오빠만 도와주시면 저는 어떡해요? 딸이 말했습니다. 또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노후자금 1억 원이 0원이 됐습니다. 2년 만에 전부 날아갔습니다. 자식 때문입니다. 아, 이거 내 얘기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얘기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 경험하십니다. 나는 계획적으로 살 거야. 예상치 못한 일은 안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병이 생깁니다. 친구 또는 친척이 돌아가십니다. 자식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집에서 물이 샜니다. 보일러가 고장납니다. 이런 일들이 계획에 없어도 생깁니다. 그리고 돈이 나갑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나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네 가지 새는 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조사비는 왜 줄일 수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 관련 지출은 왜 거절하기 어려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수리비는 언제 얼마나 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여러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씨처럼 병원비로 예금의 절반을 잃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씨처럼 자식 결혼으로 노후 자금을 전부 쓴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총 얼마나 새나가는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최소 얼마, 평균 얼마, 최대 얼마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대비하지 못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착각 때문입니다. 이 착각들이 여러분을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그 착각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비 전략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새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금이 바닥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상금을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보험을 점검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중간에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라도 놓치면 대비하지 못하십니다. 김영수 씨처럼 예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박철수 씨처럼 노후 자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예금이 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는 돈, 병원비입니다. 60대 이후 돈이 새는 첫 번째 항목은 병원비입니다. 병원비가 가장 큰 지출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큰 금액이 나갑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병원비 안 들어. 건강보험 있으니까 괜찮아. 큰 병만 안 걸리면 돼. 하지만 틀렸습니다. 60대가 되시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50대까지는 멀쩡하셨어도 60대 들어서면 달라집니다. 갑자기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이 내야 할 돈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치료비. 암에 걸리시면 치료비가 얼마나 들까요?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얼마 안 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본인 부담금만 평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후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항암제 중에 신약은 건강보험이 안 됩니다.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한 번에 수백만 원씩 나갑니다. 입원비도 비급여가 많습니다. 상급병 진료는 건강보험이 안 됩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나갑니다. 한 달 입원하면 300만 원입니다. 간병비도 본인이 부담합니다. 간병인을 쓰시면 하루 10만 원에서 15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에서 450만 원입니다. 식사비, 영양제, 한약도 추가로 듭니다. 다 합치면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뇌졸중 치료비. 뇌졸중에 걸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응급치료비가 평균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재활병원에 몇 개월 입원하셔야 합니다. 재활치료비가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6개월이면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입니다. 간병비도 듭니다. 뇌졸중 후에는 혼자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월 400만 원 정도 듭니다. 6개월이면 2,400만 원입니다. 응급치료비 3천만 원, 재활비 1,500만 원, 간병비 2,400만 원, 6,900만 원입니다. 거의 7천만 원이 나갑니다. 심장질환 치료비.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에 걸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비가 평균 2,500만 원에서 4,500만 원입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으시면 한 개에 500만 원 정도 듭니다. 여러 개 넣으시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입니다. 입원비, 약값도 추가로 듭니다. 퇴원 후에도 평생 약을 드셔야 합니다.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나갑니다. 만성질환 약값. 큰 병이 아니어도 돈은 나갑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생기십니다. 60대 대부분이 하나 이상 가지고 계십니다. 평생 약을 드셔야 합니다. 월 약값이 10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이 정도 나갑니다. 1년이면 120만 원에서 3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200만 원에서 3,600만 원입니다. 기타 의료비. 건강검진도 돈이 듭니다. 기본 건강검진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종합검진을 받으시려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듭니다. 매년 받으시면 10년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보청기도 필요하십니다. 70대가 되시면 대부분 귀가 어두워지십니다. 보청기를 사셔야 합니다. 한쪽에 600만 원 정도 듭니다. 양쪽이면 1,20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보조금을 받으셔도 본인 부담금이 많습니다. 틀니나 임플란트도 필요하십니다. 이가 빠지십니다. 틀니를 하시면 100만 원 정도 듭니다. 건강보험 적용받으시면 30만 원 정도 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더 비쌉니다. 한 개에 12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받으시면 36만 원입니다. 여러 개 하시면 수백만 원 나갑니다. 백내장 수술도 받으셔야 합니다. 70대가 되시면 대부분 백내장이 옵니다. 수술비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입니다. 김영수 씨 사례. 이제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서울에 사시는 67세 남성분이십니다. 은퇴하시고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사십니다.
예금이 8천만 원 있으셨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가 안정적이겠지 생각하셨습니다. 건강도 괜찮으셨습니다. 큰 병 없이 잘 지내셨습니다. 67세 되시던 해봄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에 그림자가 보입니다. 정밀검사 받으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밀검사를 받으셨습니다. CT를 찍고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폐암이었습니다. 3기였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비가 1,500만 원 들었습니다. 한 달 입원하셨습니다. 입원비가 500만 원 들었습니다. 간병인을 쓰셨습니다. 간병비가 400만 원 들었습니다. 퇴원 후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6개월 동안 받으셨습니다. 항암제 비용이 1,000만 원 들었습니다. 통원 치료비가 300만 원 들었습니다. 한약도 드셨습니다. 300만 원 들었습니다. 총 비용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예금 8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썼습니다. 4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생각하셨습니다. 반은 남았으니까 괜찮아. 이제 완치됐으니까 더 이상 안 들겠지. 2년이 지났습니다. 김영수 씨는 69세가 되셨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암이 재발했습니다. 간으로 전이됐습니다. 다시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술이 불가능했습니다. 항암 치료만 받으셨습니다. 1년 동안 치료받으셨습니다. 신약 항암제를 쓰셨습니다. 비급여였습니다. 한 번에 500만 원씩 나갔습니다. 6개월간 6번 받으셨습니다. 항암제만 3천만 원 들었습니다. 예금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썼습니다.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지금도 치료받고 계십니다. 예금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4년 만에 8천만 원이 1,000만 원이 됐습니다. 병원비 때문입니다. 김영수 씨는 후회하십니다. 암보험을 들어둘 걸, 비상금을 더 많이 모아둘 걸, 건강보험이 다 커버해주는 줄 알았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이미 나갔습니다. 오성민 씨 사례. 오성민 씨는 부산에 사시는 73세 남성분이십니다. 예금이 6천만 원 있으셨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73세 되시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부인이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비가 2천만 원 들었습니다. 4개월 입원하셨습니다. 입원비가 800만 원 들었습니다. 간병인을 쓰셨습니다. 하루 12만 원씩 4개월이면 1,440만 원입니다. 약 1,500만 원 들었습니다. 퇴원 후 재활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3개월 입원하셨습니다. 재활치료비가 900만 원 들었습니다. 총 비용이 5,200만 원이었습니다. 예금 6천만 원에서 5,200만 원을 썼습니다. 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7개월 만에 예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오성민 씨는 지금도 재활 중이십니다.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왼쪽 팔다리가 불편하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치료비가 들 겁니다. 병원비 정리. 병원비는 이렇게 큽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많습니다. 암, 뇌졸중, 심장질환 같은 큰 병에 걸리시면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만성질환 약값도 10년이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입니다. 보청기, 틀니, 임플란트도 수백만 원 듭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언제든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옵니다. 그때 돈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비상금을 최소 1,000만 원은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보험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실손보험이 있으신가요? 암보험은요? CI 보험은요? 간병보험은요?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십시오. 60대 초반이시면 아직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60대 중반 넘어가시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지금 하셔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두 번째 새는 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조사비입니다. 경조사비도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갑니다. 왜 줄일 수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돈이 새는 곳은 경조사비입니다. 경조사비는 끊을 수 없는 지출입니다. 안 가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60대가 되시면 경조사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왜일까요? 친구들이 회갑을 맞이하십니다. 칠순을 맞이하십니다. 자녀들이 결혼합니다. 손주들이 돌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일도 생깁니다. 친구들이 돌아가십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형제가 돌아가십니다. 60대가 되시면 이런 일이 정말 많아집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한 달에 경조사가 몇 건씩 있지 않습니까? 많을 때는 일주일에 두세 건씩 있습니다. 그때마다 돈이 나갑니다. 축의금을 내야 합니다. 부의금을 내야 합니다. 교통비도 듭니다. 옷도 사 입어야 합니다. 다 합치면 많은 돈이 나갑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축의금. 친구 자녀가 결혼하면 축의금을 얼마 내십니까? 요즘은 최소 10만 원입니다. 가까운 친구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내십니다. 친한 친구 자녀 결혼식에 10만 원만 내시면 민망합니다. 요즘 물가에 10만 원은 너무 적지 않아? 주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내십니다. 친구가 10명 있으시면요. 자녀가 각각 2명씩이면 20명입니다. 10년 동안 다 결혼한다고 가정하면요. 연 2명씩 결혼합니다. 20만 원씩 2명이면 연 4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400만 원입니다. 회갑 칠순 축의금. 친구들이 회갑 칠순을 맞이하십니다. 60대 초반에는 친구들 회갑이 많습니다. 60대 후반에는 칠순이 많습니다. 축의금을 얼마 내십니까? 최소 10만 원입니다. 친한 친구면 20만 원 내십니다. 친구가 30명 있으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년 동안 다 회갑이나 칠순을 하십니다. 연 3명씩입니다. 10만 원씩 3명이면 연 3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00만 원입니다. 돌잔치 축의금. 손주가 태어나십니다. 친구들 손주도 태어납니다. 돌잔치를 합니다. 축의금을 내야 합니다. 얼마 내십니까? 5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친구가 30명 있으시면요. 손주가 각각 2명씩 생긴다고 가정하면 60명입니다. 10년 동안 돌잔치가 연 6건입니다. 5만 원씩 6건이면 연 3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00만 원입니다. 부의금. 이제 슬픈 이야기입니다. 60대가 되시면 주변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집니다. 친구가 돌아가십니다.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친구 배우자가 돌아가십니다. 형제가 돌아가십니다. 고모, 이모, 삼촌이 돌아가십니다. 부의금을 내야 합니다. 얼마 내십니까? 최소 5만 원입니다. 가까운 사이면 10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형제 장례식이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내십니다. 연 몇 건 정도 가십니까? 60대 초반에는 연 5건 정도입니다. 60대 중반에는 연 10건 정도입니다. 60대 후반에는 연 15건 정도입니다. 평균 연 10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0만 원씩 10건이면 연 1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000만 원입니다. 경조사비 총합. 지금까지 계산한 것을 합쳐보겠습니다. 결혼 축의금 10년 400만 원. 회갑 칠순 축의금 10년 300만 원. 돌잔치 축의금 10년 300만 원. 부의금 10년 1000만 원. 총 2천만 원입니다. 연 평균 200만 원입니다. 월 평균 16만 원에서 17만 원입니다. 에이, 그렇게까지 나가나?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해 보시면 맞습니다. 경조사가 한 달에 한두 건씩 있습니다. 많을 때는 3, 4건 있습니다. 한 번에 10만 원씩 나간다고 생각하시면요. 월 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연 240만 원입니다. 제가 계산한 200만 원보다 많습니다. 교통비와 기타 비용. 경조사장이 가까우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멀리 있으면 교통비가 듭니다. 버스나 기차를 타고 가셔야 합니다. 왕복 5만 원에서 10만 원 듭니다. 멀리 있는 경조사를 연 5건 간다고 가정하면요. 교통비만 연 5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500만 원입니다. 옷도 사 입으셔야 합니다. 경조사에 입고 갈 옷이 필요합니다. 정장이나 한복을 사 입으십니다. 5년에 한 번씩 새로 사신다고 가정하면요. 한 번에 50만 원씩 2번이면 100만 원입니다. 상조회비. 상조회에 가입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장례비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조회비가 월 3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평균 5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연 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경조사비 최종 합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축의금 부의금 10년 2천만 원. 교통비 10년 500만 원. 50년 100만 원. 상조회비 10년 600만 원. 총 3,200만 원입니다. 연 평균 320만 원입니다. 월 평균 27만 원입니다. 이렇게나 많이?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영수 씨 사례 마이너스 연속 경조사. 조영수 씨는 대구에 사시는 69세 남성분이십니다. 국민연금 월 120만 원을 받으십니다. 예금이 3천만 원 있으셨습니다. 조영수 씨는 친구가 많으신 편입니다. 사교적이신 분입니다. 69세 되시던 해봄이었습니다. 3월에 친구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축의금 20만 원을 냈습니다. 4월에 친구 칠순 잔치가 있었습니다. 축의금 10만 원을 냈습니다. 5월에 친구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부의금 10만 원을 냈습니다. 6월에 친구 손주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축의금 5만 원을 냈습니다. 6월에 또 친구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축의금 20만 원을 냈습니다. 7월에 친구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였습니다. 부의금 20만 원을 냈습니다. 7월에 또 친구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부의금 10만 원을 냈습니다. 8월에 친구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축의금 20만 원을 냈습니다. 9월에 친구 칠순 잔치가 있었습니다. 축의금 10만 원을 냈습니다. 9월에 고모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부의금 30만 원을 냈습니다. 10월에 친구 손주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축의금 5만 원을 냈습니다. 10월에 친구 배우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부의금 20만 원을 냈습니다. 11월에 친구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축의금 20만 원을 냈습니다. 11월에 친구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부의금 10만 원을 냈습니다. 12월에 친구 칠순 잔치가 있었습니다. 축의금 10만 원을 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10억 원이었습니다. 총 220만 원이 나갔습니다. 조영수 씨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갔어? 가계부를 보고 계산해 보니까 220만 원이었습니다. 월 평균 22만 원입니다. 조영수 씨는 생각하셨습니다. 경조사를 좀 줄여야겠어. 안 친한 사람 거는 안 가야겠어.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초대장이 오면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 가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됐습니다. 결국 계속 가셨습니다. 이듬해에도 비슷했습니다. 연 200만 원 이상 나갔습니다. 권영미 씨 사례. 권영미 씨는 창원에 사시는 69세 여성분이십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서 월 100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예금이 2천만 원 있으셨습니다. 권영미 씨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십니다. 경로당에도 나가십니다. 교회에도 다니십니다. 친구가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친구가 많으면 경조사도 많습니다. 권영미 씨는 지난 1년 동안 경조사를 20건 넘게 가셨습니다. 친구들 회갑 칠순이 10건이었습니다. 친구들 자녀 결혼식이 5건이었습니다. 친구들 장례식이 3건이었습니다. 친구들 부모님 장례식이 4건이었습니다. 총 22건이었습니다. 평균 10만 원씩 냈다고 가정하면요. 220만 원입니다. 교통비까지 합치면 25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권영미 씨는 월 100만 원 받으십니다. 생활비로 월 80만 원 쓰십니다. 월 20만 원 남습니다. 연 240만 원 저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조사비로 250만 원 나갑니다. 저축은커녕 예금을 10만 원 깼습니다. 권영미 씨는 속상하십니다. 저축하려고 아껴 쓰는데 경조사비 때문에 못 모으겠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경조사비를 줄일 수 없을까? 경조사비는 왜 줄일 수 없을까요? 첫째, 관계 때문입니다. 안 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왜 안 왔어? 나중에 물어봅니다. 민망합니다. 둘째, 체면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경조사 때 왔는데 우리가 안 가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셋째, 의리 때문입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가지 않으면 의리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특히 장례식은 꼭 가야 합니다. 안 가면 평생 후회합니다. 넷째, 외로움 때문입니다. 60대가 되시면 외롭습니다. 경조사라도 가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옵니다. 그게 낙입니다. 안 가면 더 외롭습니다. 그래서 경조사비를 줄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경조사비 대비 방법.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잡으십시오. 연 200만 원을 경조사비로 책정하십시오. 월 17만 원 정도입니다. 생활비와 별도로 확보해 두십시오. 그리고 원칙을 정하십시오. 친한 친구만 가기로 하십시오. 친하지 않은 사람 경조사는 축전이나 화환으로 대신하십시오. 축의금 부의금 금액도 미리 정하십시오. 친구 자녀 결혼식은 10만 원. 친구 회갑 칠수는 10만 원. 친구 장례식은 10만 원. 이렇게 정하십시오. 더 많이 내지 마십시오. 남들은 20만 원 내던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형편에 맞게 내십시오. 상조에도 가입하십시오. 본인 장례비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나중에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세 번째 세는 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 관련 지출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거절하기 어려운 지출입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돈이 새는 곳은 자식 관련 지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가장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은퇴하실 때 다짐하십니다. 자식들한테는 손 안 벌린다. 자식들은 알아서 살게 내버려둔다. 우리 노후 자금을 지킨다. 이렇게 다짐하십니다. 하지만 지키기 어렵습니다. 자식이 요청하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 결혼 자금 좀 도와주세요. 엄마, 전세 자금이 부족해요. 손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입니다. 내 손주입니다.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결국 돈을 줍니다. 노후 자금을 깨서 줍니다. 그러다가 노후 자금이 바닥납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되십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결혼 지원금. 자녀가 결혼하면 지원금을 얼마 주십니까? 우리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가 결혼 준비를 시작합니다. 집을 알아봅니다. 전세 3억짜리 집을 알아봅니다. 자녀가 가진 돈은 1억입니다. 2억이 부족합니다. 자녀가 말합니다. 아빠, 2억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돼.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못하십니다. 2억은 너무 많다. 1억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억을 주십니다. 예식비도 듭니다. 예식장, 스드메, 혼수 준비에 돈이 많이 듭니다. 자녀가 또 말합니다. 아빠, 예식비가 2천만 원 들어요. 또 주십니다. 결혼 가구도 사야 합니다. 침대, 소파, 식탁, 냉장고, 세탁기, TV. 이것도 우리가 사줘야지. 생각하십니다. 1천만 원 더 듭니다. 총 얼마입니까? 1억 2천만 원, 1천만 원, 1억 3천만 원입니다. 한 자녀당 평균 3천만 원에서 1억 원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6천만 원에서 2억 원입니다. 자녀가 3명이면 9천만 원에서 3억 원입니다. 노후 자금이 1억 원 있어도 자녀 결혼 입원이면 다 날아갑니다. 손주 육아 지원. 손주가 태어납니다. 며느리나 딸이 일을 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까지 누가 돌봐야 합니다. 엄마, 애 좀 봐주세요. 딸이나 며느리가 부탁합니다. 그래, 내가 봐줄게. 대답하십니다. 매일 손주 집에 가십니다.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십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손주가 예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돈이 듭니다. 기저귀를 사야 합니다. 분유를 사야 합니다. 이유식을 사야 합니다. 옷을 사야 합니다. 장난감을 사야 합니다. 이건 할머니가 사줄게. 하면서 사주십니다. 월 얼마나 쓰십니까? 최소 50만 원입니다. 많으면 200만 원입니다. 평균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손주를 3년 동안 돌본다고 가정하면요. 100만 원 12개월, 3년 3,600만 원입니다. 손주가 2명이면 7,200만 원입니다. 에이, 내가 그렇게까지 쓸까?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씁니다. 손주가 예쁘면 자꾸 사주게 됩니다. 백화점에 가면 손주 옷이 보입니다. 이거 예쁘다. 사줘야지. 사주십니다. 한 번에 10만 원씩 나갑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사주면 30만 원입니다.
거기에 기저귀, 분유하면 월 100만 원은 금방 나갑니다. 자녀 전세자금 지원. 자녀가 전세집을 구합니다. 전세금이 3억입니다. 자녀가 가진 돈은 1억입니다. 2억이 부족합니다. 자녀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자가 부담됩니다. 월 이자가 100만 원입니다. 자녀가 말합니다. 아빠, 2억만 빌려주세요. 나중에 갚을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못 하십니다. 그래, 빌려줄게. 나중에 갚아. 2억을 빌려주십니다. 여러분 예금에서 2억을 뺍니다. 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십니다. 나중에 갚겠지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년이 지나도 못 갚습니다. 5년이 지나도 못 갚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아직 여유가 없어요. 자녀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서 갚아라고 다그칠 수 있습니까? 못 하십니다. 그래, 천천히 갚아. 말씀하십니다. 결국 못 받습니다.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용돈. 명절이 되면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십니다. 1년에 명절이 2번입니다. 설과 추석입니다. 자녀가 3명이면 6번 주셔야 합니다. 배우자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한 번에 얼마 주십니까? 10만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평균 3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녀 3명이면요. 30만 원 3명, 2회 180만 원입니다. 며느리, 사위까지 주시면요. 30만 원 6명, 2회 360만 원입니다. 연 3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자녀 사업자금 지원. 자녀가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빠, 가게를 하나 내고 싶어요. 카페를 하고 싶어요. 사업 자금이 5천만 원 필요해요. 자녀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돼, 위험해. 말리십니까? 말리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자녀가 간절히 부탁하면 못 이깁니다. 그래,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5천만 원을 주십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안 됩니다. 1년 만에 망합니다. 5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 이제 박철수 씨의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씨는 대구에 사시는 68세 남성분이십니다. 부인과 함께 사십니다. 자녀가 3명입니다. 아들 2명, 딸 1명입니다. 모두 30대입니다. 박철수 씨는 회사에 오래 다니셨습니다. 은퇴할 때 퇴직금을 받으셨습니다. 예금도 있었습니다. 총 노후자금이 1억 원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 생각하셨습니다. 68세 되시던 해봄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아빠, 결혼 자금 좀 도와주세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얼마 필요한데? 박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전세금이 3억인데 제가 1억 5천만 있어요. 1억 5천만 부족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은 너무 큽니다. 노후자금 1억 원을 다 주고도 5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1억만 줄게. 나머지는 내가 대출받아. 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큰아들에게 1억 원을 주었습니다. 노후자금이 0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결혼하는데 도와줘야지 어쩝니까? 박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 있으니까 괜찮아. 앞으로 아껴 쓰면 돼. 1년이 지났습니다. 박철수 씨는 69세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아빠, 오빠만 도와주시면 저는 어떡해요? 딸이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난처했습니다. 노후자금이 이미 없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돈이 없어.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안 나왔습니다. 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빠는 1억 받았잖아요. 저도 똑같이 받아야죠. 딸이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딸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박철수 씨는 빚이 5천만 원 생겼습니다. 월 이자가 25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이 월 150만 원입니다. 생활비로 월 100만 원 씁니다. 이자 25만 원을 내면 월 25만 원 남습니다. 빠듯합니다. 박철수 씨는 후회했습니다. 큰아들한테 덜 줄 걸, 딸한테는 안 줄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이미 나갔습니다. 박철수 씨는 지금도 이자를 내고 계십니다. 원금을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평생 이자를 내면서 사셔야 합니다. 최미경 씨 사례 손주 육아 지원. 최미경 씨는 인천에 사시는 70세 여성분이십니다.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최미경 씨의 첫 손주입니다. 정말 예뻤습니다. 딸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 애 좀 봐주세요. 딸이 부탁했습니다. 그럼 내가 봐줄게. 최미경 씨가 대답했습니다. 매일 딸 집에 가서 손주를 돌봤습니다. 아침 7시에 가서 저녁 7시에 돌아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예뻐서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저귀를 샀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들었습니다. 분유를 샀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들었습니다. 이유식을 샀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들었습니다. 옷을 샀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들었습니다. 장난감을 샀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들었습니다. 외출할 때 택시를 탔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들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들었습니다. 책을 샀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들었습니다. 간식을 샀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들었습니다. 기타 비용이 한 달에 25만 원 들었습니다. 총 월 150만 원 들었습니다. 최미경 씨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월 80만 원 받습니다. 생활비로 월 60만 원 씁니다. 월 20만 원 남습니다. 하지만 손주에게 월 150만 원 씁니다. 월 130만 원이 부족합니다. 예금을 깨서 썼습니다. 월 130만 원씩 4년 동안 깼습니다. 130만 원 12개월 4년 6,240만 원입니다. 약 6,200만 원입니다. 최미경 씨의 예금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4년 만에 1,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최미경 씨는 생각했습니다. 사랑해서 해준 건데 왜 이렇게 힘들까? 예금이 이렇게 빨리 줄 줄 몰랐어. 딸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만 봐줄게. 하지만 말이 안 나왔습니다. 손주가 예뻤습니다. 딸도 힘들었습니다. 계속 돌봐주고 있습니다. 한지영 씨 사례 전세자금 빌려줌. 한지영 씨는 청주에 사시는 68세 여성분이십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전세집을 알아봤습니다. 전세금이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이 가진 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2억이 부족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2억만 빌려주세요. 2년 후에 꼭 갚을게요. 한지영 씨는 고민했습니다. 예금이 3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2억을 어떻게 구합니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아들이 간절히 부탁하는데 어떻게? 은행 이자가 비싼데 우리가 빌려주면 이자라도 아끼지. 결국 대출을 받았습니다. 2억을 빌렸습니다.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월 이자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한지영 씨 부부는 국민연금으로 월 200만 원 받습니다. 생활비로 월 120만 원 씁니다. 이자 100만 원을 내면 월 20만 원 남습니다. 빠듯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갚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직 돈이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지영 씨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갚아. 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못 갚고 있습니다. 한지영 씨는 월 10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5년 동안 6천만 원을 이자로 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야 합니다. 한지영 씨는 후회합니다. 빌려주지 말걸. 차라리 아들이 은행에서 대출받게 할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왜 거절하지 못할까? 자식 관련 지출은 왜 거절하지 못할까요? 첫째, 사랑 때문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사랑합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둘째, 미안함 때문입니다. 내가 더 벌어서 자식들에게 많이 물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셋째, 체면 때문입니다. 다른 집은 다 도와주던데 우리만 안 도와주면 어떡해. 체면이 섭니다. 넷째, 두려움 때문입니다. 안 도와주면 자식과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렵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식들이 안 찾아오면 어떡해. 두렵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못합니다.
자식 관련 지출 대비 방법.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한도를 미리 정하십시오. 자녀 결혼 지원은 1인당 3천만 원까지, 손주 육아 지원은 월 50만 원까지, 전세 자금은 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미리 정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미리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이만큼밖에 도와줄 수 없어. 명확히 말씀하십시오. 둘째, 안 된다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거울 앞에서 연습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우리도 여유가 없어. 더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 노후 자금을 지켜야 해.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셋째, 배우자와 미리 합의하십시오. 자식이 돈 달라고 하면 우리 둘 다 동의해야만 준다. 이렇게 약속하십시오. 한 사람만 결정하지 마십시오. 넷째, 노후 자금과 자녀 지원금을 분리하십시오. 이 돈은 절대 안 쓴다. 노후 자금을 따로 관리하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네 번째 새는 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수리비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큰 돈이 나갑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돈이 새는 곳은 집 수리비입니다. 집 수리비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나갑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집은 한 번 지으면 평생 간다. 우리 집은 튼튼하니까 괜찮아.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틀렸습니다. 집도 나이를 먹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10년이 지나면 큰 수리가 필요합니다. 20년이 지나면 더 큰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붕 누수 수리. 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붕 누수입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샜니다. 천장에 물이 고입니다. 벽지가 젖습니다. 곰팡이가 생깁니다. 빨리 수리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붕 수리비가 얼마나 들까요? 부분 수리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입니다. 전체 수리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입니다. 지붕 재료에 따라 다릅니다. 기와 지붕이면 더 비쌉니다. 함석 지붕이면 조금 저렴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수백만 원은 나갑니다. 보일러 교체. 보일러는 보통 10년에서 15년 쓰십니다. 그 이후에는 고장이 자주 납니다. 수리해서 쓰시다가 결국 교체하셔야 합니다. 보일러 교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일반 보일러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입니다. 콘덴싱 보일러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설치비가 추가됩니다. 설치비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총 350만 원에서 600만 원입니다. 평균 45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고장 나느냐입니다. 보일러는 주로 겨울에 고장 납니다. 가장 추운 날 고장 납니다. 급하게 교체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가격을 비교할 여유도 없습니다. 비싸도 어쩔 수 없이 교체합니다. 도배 장판. 도배와 장판도 10년마다 해야 합니다. 벽지가 낙습니다. 장판이 해집니다. 집이 지저분해 보입니다. 도배 장판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평대 아파트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입니다. 30평대 아파트는 500만 원에서 800만 원입니다. 40평대 아파트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단독주택은 더 비쌉니다. 평수가 넓기 때문입니다. 평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듭니다. 화장실 수리. 화장실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변기가 막힙니다. 세면대에서 물이 샜니다. 타일이 깨집니다. 샤워기가 고장납니다. 부분 수리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전체 리모델링을 하시면 더 많이 듭니다. 화장실 리모델링은 300만 원에서 800만 원입니다. 변기, 세면대, 타일, 샤워부스를 다 바꾸시면 이 정도 듭니다. 누수 수리. 집에서 물이 새는 곳이 많습니다. 화장실에서 셉니다. 주방에서 셉니다. 베란다에서 셉니다. 아래층으로 물이 내려갑니다. 아래층 사람이 항의합니다. 물이 새요. 빨리 수리해 주세요. 급하게 수리해야 합니다. 누수 수리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간단한 수리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심하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입니다. 바닥을 뜯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층 피해 보상도 해드려야 합니다. 도배비를 보상해드립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 추가로 듭니다.
가전제품 교체. 집에 가전제품이 많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전자레인지, 청소기. 이것들도 10년 정도 쓰시면 고장납니다. 수리해서 쓰시다가 결국 교체하셔야 합니다. 냉장고 교체 비용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입니다. 세탁기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TV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에어컨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다 합치면 수백만 원입니다. 10년 동안 한 번씩 다 바꾸신다고 가정하면요. 냉장고 150만 원, 세탁기 80만 원, TV 200만 원, 에어컨 200만 원, 630만 원입니다. 약 600만 원 정도 듭니다. 집 수리비 정리. 집 수리비는 이렇게 큽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지붕 누수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입니다. 보일러 교체는 350만 원에서 600만 원입니다. 도배장판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화장실 수리는 300만 원에서 800만 원입니다. 누수 수리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입니다. 가전제품 교체는 10년 동안 600만 원 정도입니다. 10년 동안 최소 한 번씩은 큰 수리가 필요합니다. 지붕 수리 1000만 원, 보일러 교체 500만 원, 도배장판 700만 원, 화장실 수리 500만 원, 가전제품 600만 원, 3,300만 원입니다. 10년 동안 약 3천만 원 정도 듭니다. 연 평균 300만 원입니다. 월 평균 25만 원입니다. 에이, 그렇게까지 나가나?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해 보시면 맞습니다. 집은 반드시 수리비가 듭니다. 10년에 한 번씩 큰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리비는 생각보다 훨씬 비쌉니다. 집 수리비 대비 방법.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 집 정기 점검을 하십시오. 1년에 한 번씩 점검하십시오. 지붕, 보일러, 화장실, 누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작은 문제를 미리 발견하십시오. 작은 문제일 때 수리하면 비용이 적게 듭니다. 큰 문제가 되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둘째, 집 수리비를 미리 적립하십시오. 연 100만 원씩 적립하십시오. 10년이면 1000만 원입니다. 큰 수리가 필요할 때 쓰십시오. 셋째, 가전제품 교체 주기를 파악하십시오. 냉장고 10년, 세탁기 10년, TV 10년, 에어컨 10년. 교체 시기가 되면 미리 준비하십시오. 갑자기 고장나면 급하게 비싸게 사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면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넷째, 여러 업체 견적을 비교하십시오. 한 곳에서만 견적 받지 마십시오. 최소 3곳에서 견적을 받으십시오.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교해서 선택하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세는 돈을 종합해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총 얼마나 새 나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소 얼마, 평균 얼마, 최대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세는 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병원비, 경조사비, 자식 관련 지출, 집 수리비입니다. 각각 얼마나 나가는지 보셨습니다. 이제 종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60대 10년 동안 총 얼마나 새 나갈까요? 최소 얼마, 평균 얼마, 최대 얼마인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종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항목별 10년 금액을 정리하겠습니다. 병원비 10년. 건강한 경우 만성질환 약값 건강검진 연 50만 원 곱하기 10년은 500만 원. 보통인 경우 만성질환 작은 수술 1회 또는 2회 연 150만 원 곱하기 10년은 1,500만 원. 큰 병 걸린 경우 암, 뇌졸중, 심장질환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최소 500만 원. 평균 3천만 원. 최대 7천만 원 이상. 경조사비 10년. 적게 쓰는 경우 연 100만 원 곱하기 10년은 1000만 원. 보통인 경우 연 200만 원 곱하기 10년은 2천만 원. 많이 쓰는 경우 연 300만 원 곱하기 10년은 3천만 원. 최소 1000만 원. 평균 2천만 원. 최대 3천만 원. 자식 관련 지출 10년. 적게 쓰는 경우 명절 용돈만 연 100만 원 곱하기 10년은 1000만 원. 보통인 경우 자녀 결혼 1회 3천만 원 더하기 손주 육아 지원 2천만 원은 5천만 원. 많이 쓰는 경우 자녀 결혼 2회 1억 원 더하기 손주 육아 7천만 원 더하기 전세자금 지원 또는 이자는 2억 원 이상. 최소 1000만 원. 평균 5천만 원. 최대 2억 원 이상. 집 수리비 10년. 적게 쓰는 경우 가전제품만 교체 600만 원. 보통인 경우 보일러,
도배장판, 가전제품 2천만 원. 많이 쓰는 경우 지붕 누수 보일러, 도배장판, 화장실 가전제품 3,300만 원. 최소 600만 원. 평균 2천만 원. 최대 3,300만 원. 10년 총액 계산. 이제 합쳐보겠습니다. 최소 케이스 운이 좋은 경우 병원비 500만 원, 경조사비 1,000만 원, 자식 관련 1,000만 원, 집 수리비 600만 원, 3,100만 원. 약 3천만 원입니다. 평균 케이스 대부분의 경우 병원비 3천만 원, 경조사비 2천만 원, 자식 관련 5천만 원, 집 수리비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최대 케이스 운이 나쁜 경우 병원비 7천만 원, 경조사비 3천만 원, 자식 관련 2억 원, 집 수리비 3,300만 원, 3억 3,300만 원. 약 3억 원 이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60대 10년 동안 새나가는 돈은 최소 3천만 원, 평균 1억 2천만 원, 최대 3억 원 이상.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평범한 60대 부부의 10년을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김철수 이영의 부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60세에 은퇴하셨습니다. 예금이 5천만 원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200만 원 받습니다. 부부 합계 월 생활비는 150만 원입니다. 월 50만 원씩 저축하실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 저축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 5천만 원, 저축 6천만 원, 1억 1천만 원이 될 겁니다. 계획대로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60세, 70세 10년 동안 실제 지출. 60세 큰아들 결혼 지원 3천만 원. 61세 경조사비 200만 원. 62세 건강검진 100만 원, 경조사비 200만 원, 300만 원. 63세 고혈압 약 시작 연 50만 원, 경조사비 200만 원, 250만 원. 64세 보일러 교체 500만 원, 경조사비 200만 원, 700만 원. 65세 친구 장례식 연속 부의금 150만 원, 경조사비 200만 원, 350만 원. 66세 손주 육아 지원 월 100만 원 시작 12개월 1,200만 원, 경조사비 200만 원, 1,400만 원. 67세 손주 육아 지원 1,200만 원, 경조사비 200만 원, 도배장판 700만 원, 2,100만 원. 68세 손주 육아 지원 1,200만 원, 경조사비 200만 원, 치과 임플란트 200만 원, 1,600만 원. 69세 작은아들 결혼 지원 3천만 원, 경조사비 200만 원, 3,200만 원. 10년 총액 3,200, 300, 250, 700, 350, 1,400, 2,100, 1,600, 3,200, 1억 3,100만 원. 10년 동안 1억 3,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예금 5천만 원, 저축 6천만 원, 1억 1천만 원입니다. 지출 1억 3,100만 원 마이너스 수입 1억 1천만 원, 2,100만 원 부족합니다. 70세가 됐을 때 예금이 0원입니다. 오히려 2,100만 원 빚이 생깁니다. 계획대로 생활비만 쓰면 돼. 10년 후에는 1억 1천만 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금이 바닥났습니다. 이것이 60대의 현실입니다. 계획이 없는 지출이 계속 생깁니다. 병원비가 나갑니다. 경조사비가 나갑니다. 자식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집이 고장납니다. 10년 동안 평균 1억 2천만 원이 새나갑니다. 적게 써도 3천만 원입니다. 많이 쓰면 3억 원 이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케이스일까요? 최소 케이스입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건강하고 경조사 적고 자식 관련 지출 없고 집 문제 없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평균 케이스입니까? 대부분 이 정도입니다. 10년 동안 1억 2천만 원 정도 나갑니다. 최대 케이스입니까? 운이 나쁘면 이렇게 됩니다. 큰 병 걸리고 자식들 결혼 입원 지원하고 집 큰 수리하면 3억 원 이상 나갑니다. 여러분의 예금은 얼마입니까? 5천만 원입니까? 1억 원입니까? 2억 원입니까? 10년 동안 버틸 수 있습니까? 계획된 생활비만 쓴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새는 돈을 반드시 고려하십시오. 평균 1억 2천만 원이 추가로 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예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왜 대비하지 못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착각 때문입니다. 이 착각들이 여러분을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지금까지 4가지 새는 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병원비, 경조사비, 자식 관련 지출, 집 수리비입니다. 모두 큰 돈이 나가는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께서 대비하지 못하실까요?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을 텐데요. 대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가지 착각 때문입니다. 이 착각들이 여러분을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착각 1. 나는 건강하니까 병원비 안 든다. 첫 번째 착각은 본인의 건강에 대한 과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 큰 병 없이 잘 지내고 있어. 병원비는 나랑 상관없어. 50대까지는 이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달라집니다. 갑자기 몸이 변합니다.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놀라시게 됩니다. 김영수 씨가 그랬습니다. 67세까지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큰 병 없이 잘 사셨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67세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습니다. 갑자기 4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오성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3세까지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나는 아직 팔팔해 자신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7개월 만에 5,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예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언제든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건강하다고 느껴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은 증상 없이 갑자기 옵니다. 뇌졸중도 예고 없이 갑자기 옵니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착각 2. 경조사는 가까운 사람만 간다. 두 번째 착각은 경조사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경조사는 정말 가까운 사람만 가면 되지. 안 친한 사람은 안 가면 돼. 나는 경조사비를 많이 안 쓸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가까운 사람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이 친구는 가까운가 안 가까운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가게 됩니다. 조영수 씨가 그랬습니다. 나는 경조사를 줄일 거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초대장이 오면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친구는 내 회갑 때 왔는데 내가 안 가면 되나? 고민하셨습니다. 결국 가셨습니다. 10개월 동안 10억 원 가셨습니다. 220만 원이 나갔습니다. 줄이려고 했는데 못 줄이네. 후회하셨습니다. 권영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정말 친한 친구만 갈 거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다 가까운 사람들 같았습니다. 결국 1년에 22건 가셨습니다. 250만 원이 나갔습니다. 경조사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안 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안 가면 왜 안 왔어? 라는 말을 듣습니다. 민망합니다. 그래서 줄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는 경조사비를 안 쓸 거야. 이 생각은 착각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경조사가 정말 많습니다. 연 200만 원 이상은 기본으로 나갑니다. 착각 3. 자식들은 알아서 산다. 자식이 도와줄 거다. 세 번째 착각은 자식에 대한 양극단의 생각입니다. 한쪽 극단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식들은 다 컸으니까 알아서 살 거야. 우리한테 손 안 벌릴 거야. 우리는 자식 때문에 돈 안 쓸 거야. 다른 극단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나이 들면 자식들이 돈 줄 거야. 우리는 자식 믿고 살면 돼. 둘 다 틀렸습니다. 자식들은 알아서 살지 못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박철수 씨가 그랬습니다. 자식들은 알아서 살겠지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결혼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억을 줬습니다. 1년 후 딸도 결혼했습니다. 또 5천만 원을 줬습니다. 노후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알아서 살 줄 알았는데 후회하셨습니다. 한지영 씨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알아서 살겠지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전세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2억을 빌려줬습니다. 5년이 지나도 못 갚고 있습니다. 알아서 살 줄 알았는데 후회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자식이 도와줄 거야 라는 생각도 착각입니다. 요즘 자식들은 본인 살기도 바쁩니다. 집값은 비싸고 월급은 적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도 버겁습니다.
부모를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식 믿고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은 도와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착각 4. 집은 한 번 지으면 평생 간다. 네 번째 착각은 집에 대한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집은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괜찮아.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괜찮아. 집 수리비는 안 들 거야. 하지만 틀렸습니다. 집도 나이를 먹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여기저기 고장납니다. 20년이 지나면 큰 수리가 필요합니다. 지붕이 셉니다. 보일러가 고장납니다. 화장실에서 물이 셉니다. 도배장판이 낡아서 갈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획에 없어도 생깁니다. 정민수 씨가 그랬습니다. 우리 집은 튼튼하니까 괜찮아. 생각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지 15년 됐습니다. 큰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지붕에서 물이 샜습니다. 급하게 수리했습니다. 1,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었습니다. 집 수리비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 후회하셨습니다. 강혜진 씨도 그랬습니다. 보일러는 아직 괜찮아. 생각하셨습니다. 15년 된 보일러였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갑자기 고장났습니다. 집이 추웠습니다. 급하게 교체해야 했습니다.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생활비에서 빼서 썼습니다. 미리 준비할 걸. 후회하셨습니다. 황준호 씨도 그랬습니다. 도배장판은 300만 원이면 되겠지. 생각하셨습니다. 견적을 받아봤더니 800만 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 놀랐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예금을 깨서 썼습니다. 집은 반드시 수리비가 듭니다. 10년에 한 번씩은 큰 수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집은 괜찮아. 이 생각은 착각입니다. 착각 5. 계획대로만 쓰면 된다. 다섯 번째 착각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은퇴하실 때 계획을 세우십니다. 월 생활비 100만 원, 연 1,200만 원, 예금 5천만 원이면 10년은 괜찮아. 이렇게 계획하십니다. 계획대로만 쓰면 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계획에 없는 지출이 계속 생깁니다. 병원비가 생깁니다. 경조사비가 생깁니다. 자식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집이 고장납니다. 가전제품이 고장납니다. 이런 일들이 계획에 없어도 생깁니다. 그리고 돈이 나갑니다. 월 생활비 100만 원 계획대로 쓰십니다. 하지만 병원비로 월 50만 원 추가로 나갑니다. 경조사비로 월 20만 원 나갑니다. 실제로는 월 170만 원 쓰십니다. 계획보다 월 70만 원 더 씁니다. 1년이면 840만 원 더 씁니다. 10년이면 8,400만 원 더 씁니다. 예금 5천만 원으로 1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5년도 못 버팁니다. 계획대로만 쓰면 된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60대 이후는 예상치 못한 일이 연속입니다. 계획대로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계획이 없는 지출이 생깁니다. 5가지 착각 정리.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착각 1. 나는 건강하니까 병원비 안 든다 틀림. 60대 이후 언제든 병 생김. 착각 2. 경조사는 가까운 사람만 간다 틀림. 연 200만 원 이상 나감. 착각 3. 자식들은 알아서 산다 자식이 도와줄 거다 틀림. 자식이 도움 요청함. 착각 4. 집은 한 번 지으면 평생 간다 틀림. 10년마다 큰 수리 필요. 착각 5. 계획대로만 쓰면 된다 틀림. 예상치 못한 지출 연속. 이 5가지 착각이 여러분을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계획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비하지 못하십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60대 이후는 돈이 반드시 셉니다. 병원비가 나갑니다. 경조사비가 나갑니다. 자식 관련 지출이 나갑니다. 집 수리비가 나갑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인정하십시오. 인정해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부터 대비하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대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가지 전략입니다. 하나씩 따라하시면 됩니다. 돈 새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금이 바닥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60대 이후 돈이 새는 곳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0년 동안 평균 1억 2천만 원이 새나간다는 걸 보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되실 겁니다. 돈 새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병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경조사를 안 갈 수 없습니다. 자식을 완전히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집이 고장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금이 바닥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가지 대비 전략입니다. 하나씩 따라 하십시오. 전략 1. 비상금 최소 3천만 원 확보. 첫 번째 전략은 비상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비상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최소 3천만 원입니다. 왜 3천만 원일까요? 암 치료비가 평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입니다. 뇌졸중 치료비가 평균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입니다. 자녀 결혼 지원금이 평균 3천만 원입니다. 집 지붕 수리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입니다. 큰 지출이 한 번 생기면 최소 3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3천만 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금을 전부 써야 합니다. 또는 빚을 내야 합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비상금 3천만 원을 어떻게 확보하십니까? 지금 예금이 5천만 원 있으시면요. 3천만 원은 절대 안 쓴다고 정하십시오. 통장을 따로 만드십시오. 비상금 전용 통장이라고 이름 붙이십시오. 그 돈은 정말 비상사태에만 쓰십시오. 병원비, 급한 집수리, 급한 자녀 지원에만 쓰십시오. 생활비로는 절대 안 쓰십시오. 전략 2. 의료비 비상금 별도 1천만 원. 두 번째 전략은 의료비 비상금을 별도로 확보하는 겁니다. 비상금 3천만 원과는 별도입니다. 의료비 전용으로 1천만 원을 확보하십시오. 왜 별도로 필요할까요? 병원비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나갑니다. 암 치료는 몇 년 동안 계속됩니다. 뇌졸중 재활도 몇 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의료비 비상금 1천만 원을 어떻게 확보하십니까? 매월 조금씩 적립하십시오. 월 10만 원씩 적립하면 10개월에 100만 원입니다. 100개월이면 1천만 원입니다. 약 8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60세시면 68세에 1천만 원이 모입니다. 70세 전에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전략 3. 경조사비 연간 예산 200만 원 책정. 세 번째 전략은 경조사비 예산을 미리 정하는 겁니다. 연간 200만 원으로 책정하십시오. 월 평균 17만 원입니다. 생활비와 별도로 확보해 두십시오. 경조사비 통장을 따로 만드십시오. 매월 17만 원씩 넣으십시오. 경조사가 있을 때 이 통장에서 쓰십시오. 200만 원으로 부족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원칙을 정하십시오. 친한 친구만 가기로 하십시오. 친하지 않은 사람 경조사는 축전이나 화환으로 대신하십시오. 축의금 부의금 금액도 미리 정하십시오. 친구 자녀 결혼식 10만 원. 친구 회갑 칠순 10만 원. 친구 장례식 10만 원. 형제 경조사 20만 원. 이렇게 정하십시오. 더 많이 내지 마십시오. 주변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형편에 맞게 내십시오. 전략 4. 자녀 지원 한도 미리 정하기. 네 번째 전략은 자녀 지원 한도를 미리 정하는 겁니다. 언제 정합니까? 지금 당장 정하십시오. 자녀가 요청하기 전에 미리 정하십시오. 얼마로 정합니까? 자녀 결혼 지원 1인당 3천만 원까지. 손주 육아 지원월 50만 원까지 3년까지. 전세자금 빌려주지 않는다. 사업자금 지원하지 않는다. 명절 용돈 1인당 10만 원. 이렇게 정하십시오. 여러분 형편에 맞게 조정하십시오. 예금이 많으시면 조금 더 주셔도 됩니다. 예금이 적으시면 줄이십시오. 중요한 건 한도를 정하는 겁니다. 한도를 넘으면 안 줍니다. 자녀들에게도 미리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이만큼밖에 도와줄 수 없어. 우리도 노후 자금을 지켜야 해. 명확히 말씀하십시오. 자녀들이 이해할 겁니다. 미리 말씀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전략 5. 안 된다 말하는 연습하기. 다섯 번째 전략은 안 된다고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왜 연습이 필요할까요? 자식에게 안 된다고 말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간절히 부탁하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연습해 두셔야 합니다. 어떻게 연습합니까? 거울 앞에 서십시오. 큰 소리로 말해 보십시오. 미안하지만 우리도 여유가 없어. 더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 노후 자금을 지켜야 해.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어. 내가 알아서 해야 해. 은행에서 대출받아. 우리는 보증도 못 써.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10번, 20번 반복하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연습하십시오. 역할극을 해보십시오. 배우자가 자녀 역할을 하십시오. 아빠, 돈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안 돼. 연습하면 실제 상황에서 말하기가 쉬워집니다. 전략 6. 집 정기 점검 연 1회. 6번째 전략은 집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점검하십시오. 무엇을 점검합니까? 지붕을 점검하십시오. 비 올 때 물이 새는지 확인하십시오. 천장에 얼룩이 있는지 보십시오. 보일러를 점검하십시오.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십시오. 온도가 잘 올라가는지 확인하십시오. 화장실을 점검하십시오. 변기에서 물이 새는지 확인하십시오. 세면대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타일이 깨진 곳은 없는지 보십시오. 누수를 점검하십시오. 벽에 얼룩이 있는지 보십시오. 바닥이 축축한 곳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배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십시오. 가전제품을 점검하십시오.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이 이상한 소리를 내는지 들어보십시오.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작은 문제를 미리 발견하십시오. 작은 문제일 때 수리하면 비용이 적게 듭니다. 큰 문제가 되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전략 7. 집 수리비 연간 100만 원 적립. 7번째 전략은 집 수리비를 미리 적립하는 겁니다. 연간 100만 원씩 적립하십시오. 월 8만 원 정도입니다. 10년이면 1000만 원입니다. 큰 수리가 필요할 때 쓰십시오. 지붕 수리, 보일러 교체, 도배장판에 쓰십시오. 집 수리비 통장을 따로 만드십시오. 매월 8만 원씩 자동이체로 넣으십시오. 절대 다른 용도로 쓰지 마십시오. 집 수리할 때만 쓰십시오. 전략 8. 보험 재점검하기. 8번째 전략은 보험을 재점검하는 겁니다. 지금 가입하신 보험이 무엇입니까? 실손보험이 있습니까? 암보험은요? CI 보험은요? 중대질병보험, 간병보험은요?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십시오. 60대 초반이시면 아직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60대 중반 넘어가시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보험료가 비싸도 가입하십시오. 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미 가입하신 보험이 있으시면 보장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어떤 병을 보장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장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보험금 청구 방법도 미리 알아두십시오. 병원비가 나갔을 때 바로 청구하십시오. 보험 설계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제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걸 보장하나요? 자세히 설명 들으십시오. 전략 9. 건강관리 철저히. 9번째 전략은 건강을 관리하는 겁니다.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병에 안 걸리는 겁니다. 어떻게 건강을 관리합니까? 첫째,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1년에 한 번씩 받으십시오. 국가건강검진은 무료입니다. 반드시 받으십시오. 이상이 발견되면 정밀검사를 받으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적게 듭니다. 둘째, 운동을 하십시오. 매일 30분씩 걷으십시오. 체조를 하십시오.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하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셋째, 식단을 관리하십시오. 짜게 먹지 마십시오. 기름진 음식을 줄이십시오.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십시오. 넷째, 금연하십시오. 담배는 암의 원인입니다. 지금이라도 끊으십시오. 다섯째, 술을 줄이십시오. 과음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드십시오. 여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취미 생활을 하십시오. 친구들을 만나십시오. 건강관리가 최선의 대비입니다. 전략 10. 부부 재정회의 월 1회. 10번째 전략은 부부가 재정회의를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십시오. 무엇을 논의합니까? 첫째, 이번 달 지출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얼마를 썼습니까? 어디에 썼습니까?
계획보다 많이 쓴 항목이 있습니까? 왜 많이 썼습니까? 둘째,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었습니까? 병원비가 나갔습니까? 경조사비가 나갔습니까? 자녀에게 돈을 줬습니까? 집 수리를 했습니까? 셋째, 다음 달 계획을 세우십시오. 생활비를 얼마 쓸 겁니까? 예상되는 큰 지출이 있습니까? 경조사 예정이 있습니까? 병원 갈 일이 있습니까? 넷째, 예금 잔액을 확인하십시오. 얼마 남았습니까?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까? 너무 빨리 줄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째, 비상금을 확인하십시오. 비상금 3천만 원은 그대로 있습니까? 혹시 썼습니까? 왜 썼습니까? 다시 채워야 합니까? 부부가 함께 재정을 관리하십시오. 한 사람만 관리하지 마십시오. 투명하게 공유하십시오.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십시오. 10가지 전략 정리.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전략 1 비상금 최소 3천만 원 확보. 전략 2 의료비 비상금 별도 1천만 원. 전략 3 경조사비 연간 예산 200만 원 책정. 전략 4 자녀 지원 한도 미리 정하기. 전략 5 안 된다 말하는 연습하기. 전략 6집 정기 점검 연 1회. 전략 7집 수리비 연간 100만 원 적립. 전략 8 보험 재점검하기. 전략 9 건강관리 철저히. 전략 10 부부 재정 회의 월 1회. 이 10가지를 실행하십시오. 종이에 적으십시오. 냉장고에 붙이십시오. 매일 보십시오. 하나씩 체크하십시오.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라도 실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10가지를 다 실행하면 예금이 바닥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마무리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60대 이후 돈이 새는 곳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0년 동안 평균 1억 2천만 원이 새나간다는 걸 보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되실 겁니다. 돈 새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병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경조사를 안 갈 수 없습니다. 자식을 완전히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집이 고장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금이 바닥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가지 대비 전략입니다. 하나씩 따라하십시오. 전략 1. 비상금 최소 3천만 원 확보. 첫 번째 전략은 비상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비상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최소 3천만 원입니다. 왜 3천만 원일까요? 암 치료비가 평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입니다. 뇌졸중 치료비가 평균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입니다. 자녀 결혼 지원금이 평균 3천만 원입니다. 집 지붕 수리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입니다. 큰 지출이 한 번 생기면 최소 3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3천만 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금을 전부 써야 합니다. 또는 빚을 내야 합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비상금 3천만 원을 어떻게 확보하십니까? 지금 예금이 5천만 원 있으시면요. 3천만 원은 절대 안 쓴다고 정하십시오. 통장을 따로 만드십시오. 비상금 전용 통장이라고 이름 붙이십시오. 그 돈은 정말 비상사태에만 쓰십시오. 병원비, 급한 집수리, 급한 자녀 지원에만 쓰십시오. 생활비로는 절대 안 쓰십시오. 전략 2. 의료비 비상금 별도 1천만 원. 두 번째 전략은 의료비 비상금을 별도로 확보하는 겁니다. 비상금 3천만 원과는 별도입니다. 의료비 전용으로 1천만 원을 확보하십시오. 왜 별도로 필요할까요? 병원비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나갑니다. 암 치료는 몇 년 동안 계속됩니다. 뇌졸중 재활도 몇 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의료비 비상금 1천만 원을 어떻게 확보하십니까? 매월 조금씩 적립하십시오. 월 10만 원씩 적립하면 10개월에 100만 원입니다. 100개월이면 1천만 원입니다. 약 8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60세시면 68세에 1천만 원이 모입니다. 70세 전에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전략 3. 경조사비 연간 예산 200만 원 책정. 세 번째 전략은 경조사비 예산을 미리 정하는 겁니다. 연간 200만 원으로 책정하십시오. 월 평균 17만 원입니다. 생활비와 별도로 확보해 두십시오. 경조사비 통장을 따로 만드십시오.
매월 17만 원씩 넣으십시오. 경조사가 있을 때 이 통장에서 쓰십시오. 200만 원으로 부족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원칙을 정하십시오. 친한 친구만 가기로 하십시오. 친하지 않은 사람 경조사는 축전이나 화환으로 대신하십시오. 축의금 부의금 금액도 미리 정하십시오. 친구 자녀 결혼식 10만 원, 친구 회갑 칠순 10만 원, 친구 장례식 10만 원, 형제 경조사 20만 원. 이렇게 정하십시오. 더 많이 내지 마십시오. 주변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형편에 맞게 내십시오. 전략 4. 자녀 지원 한도 미리 정하기. 네 번째 전략은 자녀 지원 한도를 미리 정하는 겁니다. 언제 정합니까? 지금 당장 정하십시오. 자녀가 요청하기 전에 미리 정하십시오. 얼마로 정합니까? 자녀 결혼 지원 1인당 3천만 원까지, 손주 육아 지원월 50만 원까지, 3년까지. 전세자금 빌려주지 않는다. 사업자금 지원하지 않는다. 명절 용돈 1인당 10만 원. 이렇게 정하십시오. 여러분 형편에 맞게 조정하십시오. 예금이 많으시면 조금 더 주셔도 됩니다. 예금이 적으시면 줄이십시오. 중요한 건 한도를 정하는 겁니다. 한도를 넘으면 안 줍니다. 자녀들에게도 미리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이만큼밖에 도와줄 수 없어. 우리도 노후 자금을 지켜야 해. 명확히 말씀하십시오. 자녀들이 이해할 겁니다. 미리 말씀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전략 5. 안 된다 말하는 연습하기. 5번째 전략은 안 된다고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왜 연습이 필요할까요? 자식에게 안 된다고 말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간절히 부탁하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연습해 두셔야 합니다. 어떻게 연습합니까? 거울 앞에 서십시오. 큰 소리로 말해 보십시오. 미안하지만 우리도 여유가 없어. 더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 노후 자금을 지켜야 해.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어. 내가 알아서 해야 해. 은행에서 대출받아. 우리는 보증도 못 써.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10번, 20번 반복하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연습하십시오. 역할극을 해보십시오. 배우자가 자녀 역할을 하십시오. 아빠, 돈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안 돼. 연습하면 실제 상황에서 말하기가 쉬워집니다. 전략 6. 집 정기 점검 연 1회. 6번째 전략은 집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점검하십시오. 무엇을 점검합니까? 지붕을 점검하십시오. 비 올 때 물이 새는지 확인하십시오. 천장에 얼룩이 있는지 보십시오. 보일러를 점검하십시오.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십시오. 온도가 잘 올라가는지 확인하십시오. 화장실을 점검하십시오. 변기에서 물이 새는지 확인하십시오. 세면대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타일이 깨진 곳은 없는지 보십시오. 누수를 점검하십시오. 벽에 얼룩이 있는지 보십시오. 바닥이 축축한 곳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배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십시오. 가전제품을 점검하십시오.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이 이상한 소리를 내는지 들어보십시오.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작은 문제를 미리 발견하십시오. 작은 문제일 때 수리하면 비용이 적게 듭니다. 큰 문제가 되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전략 7. 집 수리비 연간 100만 원 적립. 7번째 전략은 집 수리비를 미리 적립하는 겁니다. 연간 100만 원씩 적립하십시오. 월 8만 원 정도입니다. 10년이면 1000만 원입니다. 큰 수리가 필요할 때 쓰십시오. 지붕 수리, 보일러 교체, 도배장판에 쓰십시오. 집 수리비 통장을 따로 만드십시오. 매월 8만 원씩 자동이체로 넣으십시오. 절대 다른 용도로 쓰지 마십시오. 집 수리할 때만 쓰십시오. 전략 8. 보험 재점검하기. 8번째 전략은 보험을 재점검하는 겁니다. 지금 가입하신 보험이 무엇입니까? 실손보험이 있습니까? 암보험은요? CI 보험은요? 중대질병보험, 간병보험은요?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십시오. 60대 초반이시면 아직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60대 중반 넘어가시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보험료가 비싸도 가입하십시오. 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미 가입하신 보험이 있으시면 보장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어떤 병을 보장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장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보험금 청구 방법도 미리 알아두십시오. 병원비가 나갔을 때 바로 청구하십시오. 보험 설계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제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걸 보장하나요? 자세히 설명 들으십시오. 전략 9. 건강관리 철저히. 9번째 전략은 건강을 관리하는 겁니다.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병에 안 걸리는 겁니다. 어떻게 건강을 관리합니까? 첫째,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1년에 한 번씩 받으십시오. 국가건강검진은 무료입니다. 반드시 받으십시오. 이상이 발견되면 정밀검사를 받으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적게 듭니다. 둘째, 운동을 하십시오. 매일 30분씩 걷으십시오. 체조를 하십시오.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하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셋째, 식단을 관리하십시오. 짜게 먹지 마십시오. 기름진 음식을 줄이십시오.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십시오. 넷째, 금연하십시오. 담배는 암의 원인입니다. 지금이라도 끊으십시오. 다섯째, 술을 줄이십시오. 과음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드십시오. 여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취미 생활을 하십시오. 친구들을 만나십시오. 건강관리가 최선의 대비입니다. 전략 10. 부부 재정회의 월 1회. 10번째 전략은 부부가 재정회의를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십시오. 무엇을 논의합니까? 첫째, 이번 달 지출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얼마를 썼습니까? 어디에 썼습니까? 계획보다 많이 쓴 항목이 있습니까? 왜 많이 썼습니까? 둘째,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었습니까? 병원비가 나갔습니까? 경조사비가 나갔습니까? 자녀에게 돈을 줬습니까? 집 수리를 했습니까? 셋째, 다음 달 계획을 세우십시오. 생활비를 얼마 쓸 겁니까? 예상되는 큰 지출이 있습니까? 경조사 예정이 있습니까? 병원 갈 일이 있습니까? 넷째, 예금 잔액을 확인하십시오. 얼마 남았습니까?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까? 너무 빨리 줄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째, 비상금을 확인하십시오. 비상금 3천만 원은 그대로 있습니까? 혹시 썼습니까? 왜 썼습니까? 다시 채워야 합니까? 부부가 함께 재정을 관리하십시오. 한 사람만 관리하지 마십시오. 투명하게 공유하십시오.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십시오. 10가지 전략 정리.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전략 1 비상금 최소 3천만 원 확보. 전략 2 의료비 비상금 별도 1,000만 원. 전략 3 경조사비 연간 예산 200만 원 책정. 전략 4 자녀 지원 한도 미리 정하기. 전략 5 안 된다 말하는 연습하기. 전략 6집 정기 점검 연 1회. 전략 7집 수리비 연간 100만 원 적립. 전략 8 보험 재점검하기. 전략 9 건강관리 철저히. 전략 10 부부 재정회의 월 1회. 이 10가지를 실행하십시오. 종이에 적으십시오. 냉장고에 붙이십시오. 매일 보십시오. 하나씩 체크하십시오.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라도 실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10가지를 다 실행하면 예금이 바닥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마무리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60대 이후 갑자기 돈이 새는 순간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60대 이후 돈은 반드시 셉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획대로 살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드시 생깁니다. 병원비가 나갑니다. 경조사비가 나갑니다. 자식 관련 지출이 나갑니다. 집 수리비가 나갑니다. 이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일입니다. 인정하십시오. 인정해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4가지 항목을 기억하십시오. 돈이 새는 곳은 크게 4가지입니다. 병원비, 경조사비, 자식 관련 지출, 집 수리비입니다. 병원비는 10년 동안 최소 500만 원, 평균 3천만 원, 최대 7천만 원 이상입니다. 암, 뇌졸중, 심장질환 같은 큰 병에 걸리면 수천만 원 나갑니다.
만성질환 약값도 10년이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입니다. 경조사비는 10년 동안 최소 1,000만 원, 평균 2천만 원, 최대 3천만 원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경조사가 정말 많습니다. 연 20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갑니다. 줄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식 관련 지출은 10년 동안 최소 1,000만 원, 평균 5천만 원, 최대 2억 원 이상입니다. 자녀 결혼, 손주 육아, 전세자금 지원 등으로 큰 돈이 나갑니다. 거절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집 수리비는 10년 동안 최소 600만 원, 평균 2천만 원, 최대 3,300만 원입니다. 지붕, 보일러, 도배장판, 가전제품 등의 수백만 원씩 나갑니다. 10년마다 큰 수리가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합치면 10년 동안 얼마나 쓸까요? 최소 3천만 원입니다. 평균 1억 2천만 원입니다. 최대 3억 원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평균 1억 2천만 원 정도 새나갑니다. 셋째, 대비가 답입니다. 돈 새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비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전략을 기억하십시오. 비상금 3천만 원 확보, 의료비 비상금 1,000만 원 확보, 경조사비 연간 예산 200만 원, 자녀 지원 한도 정하기, 안 된다 말하는 연습, 집 정기 점검 연 1회, 집 수리비 연간 100만 원 적립, 보험 재점검, 건강관리 철저히, 부부 재정 회의 월 1회, 이 10가지를 실행하십시오.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라도 실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금이 바닥납니다. 김영수 씨처럼 4년 만에 예금 8천만 원이 1,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박철수 씨처럼 2년 만에 노후자금 1억 원이 사라지고 빚이 생깁니다. 최미경 씨처럼 4년 만에 예금 8천만 원이 1,8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한지영 씨처럼 5년 동안 이자만 6천만 원 나갑니다. 노후가 파탄납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돈 좀 빌려줘. 말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힘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생활 수준이 떨어집니다. 외식을 못합니다. 여행을 못 갑니다. 취미 생활을 못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합니다. 아껴 쓰느라 스트레스 받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지금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2가지만 하십시오. 첫 번째, 예금 잔액과 월 지출 확인하기입니다. 지금 바로 하십시오. 소요 시간은 30분입니다. 통장을 확인하십시오. 예금이 얼마 있습니까? 종이에 적으십시오. 월 생활비가 얼마 나갑니까? 계산하십시오. 종이에 적으십시오. 월 수입이 얼마입니까?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타 수입을 합치십시오. 종이에 적으십시오. 월 수입에서 월 생활비를 빼십시오. 얼마 남습니까? 남으면 월 저축액입니다. 부족하면 월 적자액입니다. 예금이 10년 동안 얼마나 늘거나 줄 것 같습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는 돈을 고려하십시오. 10년 동안 평균 1억 2천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그럼 10년 후 예금이 얼마 남습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바닥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확인하십시오. 30분이면 됩니다. 영상 끝나고 바로 하십시오. 2번째, 비상금 통장 만들기입니다. 오늘 또는 내일 하십시오. 소요 시간은 1시간입니다. 은행에 가십시오. 통장을 새로 만드십시오. 비상금 전용 통장이라고 이름 붙이십시오. 3천만 원을 넣으십시오. 지금 예금이 5천만 원 이상 있으시면 3천만 원을 옮기십시오. 예금이 3천만 원 미만이시면 있는 대로 넣으십시오. 그리고 매월 조금씩 적립하십시오. 3천만 원이 될 때까지 적립하십시오. 이 통장은 절대 안 쓴다고 정하십시오. 정말 비상사태에만 쓰십시오. 병원비, 급한 집수리, 급한 자녀 지원에만 쓰십시오. 생활비로는 절대 안 쓰십시오. 통장에 스티커를 붙이십시오. 비상시에만 사용이라고 적으십시오. 배우자와 약속하십시오. 이 돈은 둘 다 동의해야만 쓴다. 이렇게 약속하십시오. 1시간이면 됩니다. 오늘 하십시오. 이 2가지만 하셔도 첫걸음을 뗀 겁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전략들을 실행하십시오. 경조사비 예산 정하십시오. 자녀 지원 한도 정하십시오.
집 점검 날짜 정하십시오. 보험 재점검 약속 잡으십시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하십시오. 이번 주에 하나, 다음 주에 하나, 이렇게 하십시오. 한 달 안에 10가지를 다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재정 결정을 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지출은 필수인가? 내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십시오. 지출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필수가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으면 말하십시오. 이 원칙만 지키셔도 예금이 바닥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주변에 60대 이상 분들이 계십니까? 부모님, 친척, 친구분들이 계십니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확인하게 도와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덜 손해보게 도와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해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도 이런 경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비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부부월 생활비 적정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가 필요한지 항목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약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 만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통장 확인하십시오. 오늘 비상금 통장 만드십시오.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